안녕하세요. 사연 속으로의 진행자 성우 이주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형님의 아들과 자기 딸을 차별하는 시모에게 사이다를 선사한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의견을 마음 편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보호자분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환자분들에게 방해돼요. 나가서 이야기하세요. 이거 안 나?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간담치외과 김지수 교수. 걔가 내 조카야. 조카가 의사인데 큰엄마가 못 들어가? 비켜. 아이고, 내 새끼 민준이 죽네. 지수야 어디 있냐? 할미가 왔다. 네 오빠가 다 죽게 생겼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냐?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노인네. 바로 20년 전 제 호적에서 사실상 파내버린 시어머니. 아니, 이제는 그냥 김말순 씨라고 부르는 게 편하겠네요. 그리고 그 옆에서 삿대질을 대는 여자는 전 형님이었죠. 전 아주버니는 그 뒤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고요. 저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고쳐쥐고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갔어요.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굽 소리에 아주버니가 먼저 저를 발견했습니다. 재수씨? 그 한마디에 난동을 피우던 두 여자의 시선이 동시에 제게 꽂혔어요. 20년 전 땡전 한 푼 없이 맨몸으로 쫓겨나다시피 했던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두르고 여유롭게 서 있으니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요. 형님은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넘기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순식간에 표독스러움에서 비굴함으로 바뀌더군요. 동서, 아니 이게 얼마만이야. 세상에 얼굴이 더 좋아졌네. 누구세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어머, 동서, 나야 형님. 섭섭하게 왜 그래? 우리 20년 만인가? 안 그래도 연락하려고 했어. 보안팀장님, 이분들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환자 보호자라고 주장하는데 제 딸 담당 환자 리스트에는 이런 분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지시를 내리자 김말순 씨가 벌떡 일어나 제 옷소매를 잡으려 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피했고 노인은 허공에 손을 휘적거렸죠. 너 지금 시애미한테 이게 무슨 앵패냐? 20년 동안 연락 한 통 없더니 이제 와서 모른 척을 해? 천벌을 받을 년 같으니라고. 내 손자 민준이가 지금 간이 다 녹아서 죽게 생겼는데 의사라는 년이 코빼기도 안 비쳐? 아줌마, 말씀 가려서 하세요. 제 딸은 의사로서 자기 스케줄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당신네 손자가 아픈 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동서, 말이 너무 심하잖아. 그래도 가족인데 민준이 살려야지. 지수가 국내 최고 권위자라며 수술만 해주면 돼. 우리가 돈 안 준대? 수술비 낼 테니 당장 수술 스케줄 잡아줘. 돈? 형님,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여기 땡땡병원이에요. 돈 싸들고 온다고 새치기 할 수 있는 곳 아닙니다. 그리고 가족? 20년 전에 그 단어 스스로 걷어차신 분들이 이제 와서 가족 타령이라니. 양심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죠.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지수가 걸어 나왔습니다. 20년 전 그 집 구석에서 눈칫밥 먹으며 숨죽여 울던 꼬마가 아니라 이제는 수십 명의 의료진을 거느린 당당한 교수님이 되어 있었죠. 지수는 소란스러운 로비를 한번 쓱 훑더니 차가운 눈빛으로 저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보안팀, 아직 정리 안 됐습니까? 코드 블루 상황도 아닌데 로비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지수야, 아이고 우리 조카 큰엄마야. 기억나지?
너 어릴 때 내가 어버 키웠잖아. 환자분 보호자 되십니까? 김민준 환자 차트 봤습니다. 알코올성 간경변 말기의 합병증까지. 상태 심각하더군요. 그래, 그러니까 네가 살려내야지. 네 오빠 아니냐. 어릴 때 너랑 같이 크던 오빠야. 오빠요? 제 호적에 오빠는 없는데요. 그리고 보호자분 면담 신청하고 오세요. 응급실 앞에서 떼쓴다고 해결될 문제 아닙니다. 저는 지금 수술 들어가야 해서 바쁩니다. 지수는 정말 사무적인 말투로 딱 잘라 말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냉정함에 형님과 김말순 씨는 입을 떡 벌리고 멍하니 서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20년 전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리고 모든 것이 끝장났던 바로 그날을요. 시간을 20년 전으로 돌려보죠. 그때도 계절은 지금처럼 쌀쌀했어요. 시댁 거실에는 냉기가 감돌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도장이 찍힌 서류 봉투와 은행 대출 신청서가 놓여 있었죠. 그날은 아주버니와 형님이 장손 김민준의 미국 유학을 선언한 날이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아주버니 사업이 시원치 않다는 건 온 가족이 다 아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어머님, 민준이 이번에 테스트 본 거 결과 나왔는데요. 글쎄, 상위 1%래요. 미국에서도 아이비리그 보낼 제목이라는데 한국에서 썩히기 아깝잖아요. 아이고, 내 강아지. 그럼 보내야지. 우리 집안을 일으킬 장손인데 당연히 미국 물 먹여야지. 근데 어머님, 비용이 좀 문제예요. 초기 정착금이랑 학비랑 해서 딱 1억만 있으면 되는데 애들 아빠 사업자금이 묶여 있어서 당장 융통이 안 되네요. 1억? 그게 무슨 개 이름이냐?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해?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님. 지금 사시는 이 집 있잖아요. 이거 담보로 대출 좀 받으면 안 될까요? 어차피 민준이 성공하면 이까지 집 10채는 사드릴 텐데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형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살고 계신 집 담보로 1억을 대출받으라고요? 그 이자는 누가 감당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민준이 유학 가서 실패하면요. 어머님 길바닥에 나 앉으시라는 소리예요? 동서, 말 참 섭섭하게 하네. 실패라니. 우리 민준이가 누군데 실패를 해? 그리고 이자는 우리가 알아서 갚을 거야. 동서가 갚아줄 것도 아니면서 왜 나서? 나서다니요? 어머님 모시는 건 결국 우리 몫이 될 텐데 집 날아가면 그 부양 부담은 고스란히 저희한테 넘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지수 학원비 30만 원 지원해달라고 했을 때 형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형편 어려우니 각자 도생하자고 하셨죠? 시끄럽다. 어디서 대화하는데 끼어들어?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집 일에 감나라 배나라야? 어머님, 이건 감나라 배나라 할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 문제예요. 지수도 어머님 손녀예요. 지수한테는 10,000원짜리 한 장 안 주시면서 장손한테는 집까지 내주시겠다는 게 말이 돼요? 야, 계집애랑 장손이랑 같냐? 민준이는 우리 집안 대를 이을 기둥이고 지수는 남의 집 식구대래야. 출가회인한테 투자해서 뭐해? 엄마, 집 담보대출은 좀 위험해. 재수씨, 그리고 동생아, 나도 면목은 없다만 이번 한 번만 도와다오. 민준이 녀석 미국 가면 정말 크게 될 놈이야. 내가 내 목숨 걸고 맹세하마. 이자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밀리지 않고 낼게. 아주버니,
목숨 건다는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형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아주버니 사업 지금 적자죠. 이자 낼 능력 안 되시잖아요. 결국 이자 못 내서 경매 넘어가면 그 뒷수습은 우리더러 하라는 거잖아요. 어머, 동서, 사람 아주 무시하네? 우리가 거지야? 내 친정에서 도와준다고 했어. 그러니까 걱정 붙들어 매셔. 그리고 정 불안하면 각서라도 써줄까? 어? 네, 쓰세요. 거실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형님은 홧김에 던진 말이었겠지만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품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사실 며칠 전부터 형님이 시어머니 집을 노리고 있다는 낌새를 채고 미리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 서류 양식을 준비해뒀었거든요. 읽어보세요. 김민준 유학자금 조달을 위해 시모 명의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시 이후 발생하는 시모의 모든 부양 의무와 의료비, 생활비 일체는 장남 부부가 책임진다. 차남 부부에게는 금전적 지원을 요구하지 않으며 향후 시모의 유산 상속에 대해서도 차남 부부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깔끔하죠?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부양을 안 하겠다니. 네가 나를 버리겠다는 거냐? 버리는 게 아니라 선택권을 드리는 거예요. 어머님, 1억 장손한테 주실 거면 주셔도 돼요. 어머님 돈이니까요. 하지만 그 돈 주시는 순간 저랑 지수는 어머님 인생에서 빠지겠습니다. 지수한테는 사탕 하나 안 사주시면서 장손한테 1억 주시는 시어머니, 솔직히 저도 모실 자신 없거든요. 기가 막혀서. 동서, 너 지금 협박하니? 우리가 돈 때문에 어머니 버릴까봐? 그래, 좋아, 찍어. 찍으면 될 거 아니야. 우리 민준이 미국 가서 의사 되고 판사 되면 그때 가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기웃거리지나 마. 아주버니도 찍으세요. 그리고 어머님도요. 이거 법적 효력 확실하게 하려고 공증사무실 가서 확정일자도 받을 겁니다. 재수씨,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우리가 남도 아니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정리하는 겁니다. 아주버니, 저 지수 키우면서 어머님한테 10원 한 장 받은 적 없어요. 근데 나중에 어머님 편찮으시면 병원비는 반반 내자고 하실 거잖아요. 전 그 꼴 못 봅니다. 이 1억 어머님이 장남댁에 미리 주시는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깔끔하게 손 떼겠습니다. 독한 년, 피도 눈물도 없는 년. 그래, 찍으마, 찍어. 내 장손이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면 니년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너는 이제 내 며느리도 아니다. 쾅. 시모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형님과 아주버니도 연달아 도장을 찍었죠. 저는 그 종이를 집어들고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인주가 번지지 않게 호호 불어가면서요. 그 모습이 그들 눈에는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남편, 찍어. 어? 나도? 도장 안 찍으면 이혼이야. 선택해. 저 빚더미 안고 평생 형님네 뒤시다거리 하면서 살래? 아니면 나랑 지수랑 셋이서만 살래? 남편은 시어머니와 저를 번갈아 보더니 결국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이지만 계산은 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자, 이제 서류 정리는 끝났네요. 어머님, 이 돈으로 민준이 훌륭하게 키우세요. 그리고 형님, 약속하신 대로 어머님 노후는 책임지시는 겁니다. 저희는 오늘부로 이 집 발길 끊습니다. 저는 짐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금을 뿌리며 악다구니를 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차라리 속이 시원했습니다. 지긋지긋한 차별과 무시, 이제는 끝낼 수 있다는 해방감이 밀려왔죠.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각서 원본을 은행 대여금고에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형님네 소식은 건너 들려왔죠. 민준이가 미국에서 무슨 영재학교에 들어갔다더라. 아이비리그 진학을 앞두고 있다더라 하는 소문들이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아버님 장례식 때 민준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공부하느라 바빠서 못 온다고 했죠. 반면 제 딸 지수는 달랐습니다. 학원 하나 안 다니고 EBS 강의와 교과서만으로 공부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따뜻한 밥 한 끼와 너는 할 수 있다는 믿음뿐이었죠. 지수는 보란듯이 전액 장학생으로 의대에 합격했고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인턴 레지던트 시절 코피 쏟아가며 버텨냈고 결국 이 대학병원 최연소 교수가 되었죠. 우리는 철저하게 남처럼 살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신에도 연락 한 번 안 했어요. 남편이 몰래 용돈을 보내려다 저한테 걸려서 호되게 혼난 적은 있지만 공식적인 왕래는 전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대단하신 장손이 제 딸의 환자로 돌아온 겁니다. 그것도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게 아니라 119 구급차에 실려서요. 응급실 상황이 정리되고 저는 지수의 연구실로 올라갔습니다. 지수는 이미 차트를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더군요. 많이 안 좋니? 엄마, 간 수치가 엉망이야. 알코올성 간염에 간경병까지. 40대가 아니라고는 믿을 수가 없어. 당장 이식하지 않으면 한 달도 못 버텨. 이식? 그 집안 식구들 중에 공여자가 있을까? 형님이나 아주버니? 검사해봐야 알겠지만 큰아빠는 고혈압에 당뇨가 심해서 힘들고 큰엄마는 글쎄 해준다고 할까? 절대 안 할 위인이지. 자기 몸에 바늘 하나 꽂는 것도 질색하는 여자니까. 게다가 더 큰 문제는 혈관 기형이 있어. 수술 난이도가 최상이야. 국내에서 이 수술 집도할 수 있는 사람 나랑 과장님 뿐인데 과장님 다음 주에 학회 가셔. 그럼 결국 네 손에 달렸다는 거네? 응. 내가 안 하면 죽어. 지수야, 의사로서 판단해. 감정 섞지 말고. 당연하지. 난 프로니까. 근데 엄마, 그거 알아? 뭐? 아까 차트 보니까 김민준 보호자란 애 주소가 없더라? 주소가 없어? 응. 거주 불명자래. 미국 영주권은커녕 불법 체류하다가 추방당해서 들어온 것 같아. 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이비리그, 월가 취업,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형님은 20년 동안 그 거짓말로 시어머니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던 거죠.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나야. 형수님이 나한테 전화해서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비는데 어떡하지? 어떡하긴. 당신 지금 어디야? 나? 나 회사지? 그럼 퇴근하고 바로 병원으로 와. 당신이 꼭 봐야 할 쇼가 있으니까. 그리고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내가 서재 금고에 넣어둔 파란색 파일 그거 가져와. 파란색 파일. 아, 그 각서? 그래. 20년 묵은 빚 이제 받아내야지. 이자까지 쳐서 아주 혹독하게.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20년 전에 억울했던 젊은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는 아주 독한 중년 여성이 서 있을 뿐이었죠. 왔어. 여기 파일. 서방님,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동서가 지금 우리 민준이 수술을 맡고 있다고요.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빨리 말 좀 해봐요. 형수님, 진정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야, 너 말투가 왜 그러냐? 형수한테. 그리고 재수씨, 아무리 섭섭한 게 있어도 그렇지 조카가 죽어가는데 일단 살려놓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아주버니,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남이죠. 20년 전에 법적으로 정리 끝난 남입니다. 남편, 파일 열어서 보여드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 선명하게 찍힌 붉은 인주 자국들. 20년 전 그날 형님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모가 찍었던 바로 그 각서였습니다. 이건 기억나시죠? 김민준 유학비용 1억 지원 시 이후 시모 부양 및 의료비 일체는 장남이 책임진다. 여기 형님 지장, 아주버니 도장, 그리고 어머님 인감까지. 이 독한 것,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냐? 당연하죠. 제 딸이랑 저를 지켜줄 유일한 보험인데.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20년 동안 형님이 입버릇처럼 자랑하던 그 글로벌 인재 김민준 씨 이야기 좀 해볼까요? 저는 테이블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20년의 세월. 그들이 쌓아올린 거대한 거짓말의 탑을 무너뜨릴 시간이었으니까요. 형님은 그동안 만날 때마다 혹은 건너 친척들을 통해 민준이 자랑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시아버님 장례식 때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썰렁했습니다. 아주버니 사업이 망해가는 중이라 조문객도 별로 없었죠. 장손 김민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장손은 어디 갔습니까? 할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아, 네. 우리 민준이가 지금 미국에서 정부 비밀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라서요. 오고 싶어도 국가에서 못 나오게 하네요. 워낙 중요한 인재라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나 뭐라나. 저는 육개장을 나르다 말고 헛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정부 비밀 프로젝트라니. 하지만 시모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그럼 우리 민준이가 어떤 앤데. 장례식보다 나란 일이 중요하지. 할아버지도 이해하실 게다. 정작 빈소를 지킨 건 지수였습니다. 당시 의대 본과 4학년이라 잠도 못 자고 실습 돌 때였는데 3일 내내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들 신발 정리하고 음식 나르고 밤새 향을 피웠죠. 하지만 시모는 그런 지수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에잉, 기집애가 상주 노릇을 어떻게 해. 재수없게. 남자가 있어야지, 남자가. 민준이가 왔어야 하는데 이놈의 집구석은 남자가 귀해서 원. 할머니, 저도 손주예요. 오빠는 못 왔지만 제가 있잖아요. 시끄럽다. 의사 가운이나 입었으면 모를까. 아직 학생 주제에 어디서 생색이야. 네가 민준이 발 뒤꿈치나 따라갈 줄 아냐? 그때 지수가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참던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짐했었죠. 두고 봐라. 네가 무시하던 그 손녀가 네 목숨줄 쥐는 날이 반드시 올 거다. 다시 현재 VIP 대기실. 저는 형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형님, 비밀 프로젝트 수행하신다던 김민준 씨, 왜 여권에 입국 기록이 없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지수한테 부탁해서 출입국 기록 조회해봤거든요.
김민준 씨 강제 추방당했더군요. 비자 만료된 지가 언젠데 불법 체류다가 걸려서 쫓겨났던데요? 뭐라고? 재수 씨, 그게 사실입니까? 여보, 당신 나한테는 민준이 영주권 나왔다고 했잖아. 그래서 변호사 비용이라고 3천만 원 가져갔잖아. 아니, 그게 착오가 있었어. 착오가 아니라 사기죠.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한국 들어와서 5년 동안 뭐 했나 봤더니 강원도 정선 근처에서 지냈더군요. 거기 뭐가 있는지 아시죠? 카지노. 카지노? 도박? 내 새끼가 도박을 했다는 거냐? 네. 아주버니 몰래 형님이 보내준 돈, 그리고 어머님 연금 다 거기 들어갔습니다. 월가는 무슨. 월세를 못 내서 고시원전전하다가 술병 나서 쓰러진 게 지금 상황이에요. 그때 지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더 두꺼운 차트가 들려 있었고 뒤에는 레지던트 2명이 따라왔죠. 지수의 표정은 여전히 건조했습니다. 환자 상태 브리핑하겠습니다. 보호자분들 잘 들으세요. 현재 김민준 환자는 알코올성 간경변 말기입니다. 간 수치는 측정 불가 수준이고 황달, 복수, 식도, 정맥류 출혈까지 동반된 상태입니다.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민준이는 술 한 잔도 못 마셔. 큰엄마, 소설 쓰지 마세요. 혈액검사 결과는 거짓말 안 합니다. 알코올 의존증 최소 7년 이상입니다. 간이 딱딱하게 굳어서 돌덩이처럼 변했어요. 이 상태로는 약물 치료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생체 간이식뿐입니다. 이식? 내 간을 주면 되나? 큰아빠는 안 됩니다. 지난번 건강검진 때 지방간 수치 높게 나오셨고 당뇨 합병증이 있으셔서 공여자 부적합 판정 났습니다. 그럼 나는? 큰엄마는 혈액형이 안 맞아요. 그리고 고지혈증 약 드시고 계시죠? 검사해 봐야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내 간이라도 떼어줘라. 내 새끼 살려야지. 할머니는 연세 때문에 전신 마취 못 견디세요. 수술하다 돌아가십니다. 대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금지옥엽이라며 떠받들던 장손을 살릴 수 있는 가족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그때 형님의 눈길이 슬그머니 제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서방님은 술, 담배도 안 하시고 건강하시잖아요. 혈액형도 민준이랑 같고. 형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조카잖아. 하나뿐인 조카. 서방님이 간 좀 떼어주면 안 돼요? 간은 다시 자란다며. 우리 민준이 살려주세요. 네? 미치셨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형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그런 소리 못 하실 텐데요. 20년 전에 남편더러 능력 없는 차남이라며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간을 내놓으라고요? 야, 작은 애야. 너라도 줘라. 네가 삼촌 아니냐. 삼촌이 조카를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 엄마한테 저는 뭐예요? 형 아들 부품이에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형과 장손에게 밀려 그림자처럼 살았던 소름이 터져나온 거겠죠. 저 절대 못합니다. 아니, 안 해요. 제가 왜요? 저 녀석 제 생일 때 전화 한 통 한 적 없어요. 20년 동안 남처럼 살았는데 이제 와서 간을 달라고요? 싫습니다. 서방님, 정말 너무하시네. 그럼 지수는? 지수는 젊잖아. 사촌 오빠잖아.
순간 지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형님의 뺨을 후려칠 뻔한 손을 겨우 쥐었습니다. 큰엄마, 지금 제정신이세요? 집도이가 환자한테 간을 줘요? 제가 수술대에 누우면 수술은 누가 합니까? 다른 의사 부르면 되잖아. 너는 의사니까 아는 사람 많을 거 아냐. 말씀드렸죠. 이 수술할 수 있는 사람 국내에 저 포함 2명인데 다른 한 분은 해외에 계신다고. 제가 간을 주면 오빠 수술해줄 의사가 없어서 죽습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다른 사람은 없어? 엄마, 딱 한 명 있어. 누구? 병원 윤리위원회 승인 대기 중인 뇌사자 한 분 계신데 그분 간 상태가 아주 좋지는 않아. B급이야. 그래도 당장 죽는 것보단 낫지. 근데 문제는 수술비야. 원무과에서 보증금 먼저 입금 안 하면 수술 진행 못 한다고 했어. 보증금 얼마면 되는데? 성금 3천, 그리고 수술 끝나고 잔금 7천, 총 1억. 형님, 지금 수중에 돈 없으시죠? 집도 껍데기뿐이고 신용불량이라 대출도 안 될 테고. 동서,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내가 나중에 갚을게. 평생 일해서라도 갚을게. 말로만요? 20년 전 각서도 휴재 조각 취급하신 분을 제가 어떻게 믿죠?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차용증과 공증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여기 사인하세요. 수술비 및 향후 치료비 일체는 채무자가 부담한다. 만약 변제하지 못할 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대 보증인으로 어머님도 찍으세요. 나도? 당연하죠. 금쪽 같은 장손 살리시려면 할머니가 책임지셔야죠. 20년 전에는 1억 주고 손절하셨지만 이번에는 1억 빚지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형님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잡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지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수술실 들어가는 순간부터 저는 김지수가 아니라 그냥 의사입니다. 가족 대우 기대하지 마세요. 수술 끝나고 회복실에서도 면회사절입니다. 저한테 고모 소리 한 번이라도 더 하면 진료 거부권 행사하겠습니다. 알았어. 수술만 해줘. 형님이 서류에 사인을 마치는 순간 지수는 무전기를 들고 짧게 지시했습니다. 3수술방 준비해. 뇌사자 간 척출팀 지금 출발시키고 환자 마취과로 내리세요. 지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흰 가운 자락이 펄럭이는 뒷모습에서 20년 전의 서름은 찾아볼 수 없었죠. 남은 건 오직 실력으로 무장한 냉정한 전문가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저는 사인된 서류를 챙겨 파일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지수를 업고 그 집을 나올 때도 비가 왔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 옆에는 든든한, 조금은 부족하지만 남편이 있고 위층 수술실에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딸이 메스를 잡고 있으니까요. 수술실 불이 켜졌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글자가 선명하게 박히자 복도에 앉아있던 세 사람은 마치 사형 선고라도 받은 죄수들처럼 고개를 떨궜습니다. 수술은 장장 12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지수가 피곤에 젖은 얼굴로 나왔습니다. 녹색 수술복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마스크 자국이 선명했죠. 지수야, 민준이는? 살았어? 내 새끼
내 장손 죽진 않았지?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이식된 간 상태도 나쁘지 않고요. 지금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야. 고맙다, 지수야. 정말 고마워. 아이고, 이제 다리 좀 뻗고 자겠네. 형님은 언제 울었냐는 듯 표정을 싹 바꾸며 뻔뻔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도 그럼 그렇지 조상님이 도우셨네 하며 안도했고요. 하지만 지수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거부 반응 올 수도 있고 화병증 위험도 높아요. 24시간이 고비입니다. 면회는 하루 한 번, 직계가족 1명만 가능합니다. 직계가족? 그럼 다 못 들어가? 원칙입니다. 한 분만 정해서 들어가세요. 그리고 지수가 말을 흐리자 형님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리고 뭐? 또 문제 있어? 환자가 마취 깨기 직전에 헛소리를 좀 하던데. 의식 돌아오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제가 전달할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형님이 가장 먼저 들어가겠다고 나섰죠. 내가 엄마잖아. 내가 가야지. 민준이 깨어나면 제일 먼저 엄마 찾을 텐데. 아니다. 내가 가마. 할미가 가서 기도해줘야 빨리 낫지. 결국 두 사람이 실랑이 하다가 형님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10분 뒤 형님은 사색이 되어 뛰쳐나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민준이가 이상해. 왜? 어디 잘못됐어? 다시 혼수 상태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나보고 누구냐고. 누구냐니? 엄마를 못 알아봐?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영어로 막 욕을 하면서 Who are you? Get out! 이러잖아. 아이고, 머리를 다쳤나? 수술하다가 뇌에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의사 불러. 지수 오라 그래. 잠시 후 지수가 회진을 돌러왔습니다. 형님은 지수 팔을 붙잡고 난리를 쳤죠. 야, 너 수술 어떻게 한 거야? 애가 엄마도 못 알아보고 영어로 욕만 해대잖아. 의료사고 아니야? 선망 증세입니다. 대수술 후에 흔히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뇌 기능에는 문제 없습니다. 근데 왜 영어를 써? 한국말 다 까먹었나? 무의식 중에 가장 익숙한 언어가 튀어나오는 거죠.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지수가 안경을 고쳤으며 형님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큰엄마, 민준 오빠 미국에서 학교 다닌 거 맞아요? 그럼 아이비리그 다녔다니까? 이상하네요. 영어가 좀 저급하던데. 슬랭이랑 욕설만 섞어 쓰고 문법도 엉망이고. 아이비리그 출신이 구사하는 영어가 아닙니다. 갱들이나 쓰는 말투예요. 뭐라고? 그리고 선망 중에 계속 반복하는 이름이 있어요. 제시카? 제시카가 누구죠? 여자친구인가? 제시카? 몰라. 난 처음 듣는 이름이야. 그때였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다급하게 나왔습니다. 교수님, 김민준 환자분 진정제 투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난동이 심하세요. 자꾸 제시카 찾으면서 링거 뽑으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보죠. 지수가 들어가고 형님과 아주버니는 문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다가 툭 던졌습니다. 형님, 민준이 핸드폰 제가 챙겨뒀는데 한번 보실래요? 어제 응급실에서 옷 갈아입힐 때 떨어져 있길래 주워놨거든요. 핸드폰? 줘봐. 혹시 거기에 뭐라도 있을지 모르잖아. 형님은 제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다행히 잠금이 안 걸려 있더군요.
형님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목록과 메시지함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왜? 뭔데 그래? 형님은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액정이 와장창 깨졌지만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죠. 아주 보니까 주워서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웬 낯선 백인 여자가 문신 가득한 팔뚝을 드러내고 민준이와 찍은 사진이 배경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문자 메시지들이 쏟아져 있었죠. 너 할머니 부자라며? 할머니 돈 빌려서라도 내일까지 5만 달러 갚아. 안 갚으면 죽는다? 이게 다 뭐야? 할머니가 부자? 5만 달러? 빚? 뭐라고? 내 돈? 내 돈을 노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강원도 정성 카지노. 거기서 만난 여자친구인가 보네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민준이가. 현실 부정하지 마세요. 형님도 알고 계셨잖아요. 형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시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형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네가 알고도 나한테 거짓말했냐? 내 연금, 내 집 판 돈 다 저 노름꾼 놈들한테 갖다 바친 거야? 어머님, 그게 아니라 민준이가 잠깐 실수한 거라고 해서 금방 딴다고 해서 인연이. 내 돈 내놔. 내 집 내놔. 병원 복도에서 시모와 형님이 머리채를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내 돈 내놔라. 어머님이 오냐오냐 키워서 그렇다며 서로 탓을 해댔죠.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뜯어말릴 때까지 난장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시각 중환자실 안. 민준이는 진정제를 맞고 잠들었다가 다시 깼습니다. 이번에는 좀 정신이 돌아온 듯 했죠. 지수가 옆에서 차트를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어디야? 병원입니다. 간 이식 수술 끝났어요. 정신 드세요? 수술? 맞다. 나 죽을 뻔했지. 야, 너 누구냐? 의사냐? 좀 예쁘네? 지수는 무표정하게 민준을 내려다봤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사촌 동생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생명의 은인에게 작업이나 거는 꼴이라니. 김지수입니다. 당신 주치의자 집도이 그리고 사촌 동생. 김지수? 사촌? 그 작은 집. 와, 네가 의사가 됐어? 야, 대박이네. 오, 출세했어? 환자분, 말씀 삼가세요. 여기는 병원이고 저는 당신 의사입니다. 그리고 수술비 아직 정산 안 됐습니다. 돈 걱정 마. 우리 엄마가 낼 거야. 우리 엄마 돈 많아. 할머니 집도 있고. 야, 근데 목마르다. 물 좀 줘봐. 지수는 컵에 물을 따라 내밀지 않고 빨대를 꽂아 민준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입을 벌리려는 순간 빨대를 뺐습니다. 왜 이래? 장난해? 김민준 환자분, 당신 어머니 지금 돈 없습니다. 뭐? 지금 병원비 낼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대로라면 퇴원 못합니다. 치료 중단될 수도 있고요. 야, 너 의사잖아. 사람 살려놓고 돈 없다고 내쫓냐? 히포크라테스 선서 안 배웠어? 배웠죠. 근데 그 선서에 파렴치한 사기꾼 빚까지 대신 갚아줘라는 내용은 없던데요. 지수는 차갑게 웃으며 침대 옆 버튼을 눌렀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이 환자 일반 병실로 옮기세요. 1인실 말고 6인실로. 그리고 보호자 호출하세요.
병원비 중간 정산 안 되면 추가 검사 진행하지 않습니다. 야, 김지수, 너 거기 안 서? 내가 누군지 알아? 장손이야, 장손. 지수가 나가버리자 민주는 링거줄을 잡아당기며 횡패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몸이 성치 않아 금방 제풀에 꺾였죠. 다시 복도. 형님과 시모는 헝클어진 머리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버니는 고개를 숙인 채 한숨만 쉬고 있었고요.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자, 쇼는 이제 끝났습니다. 형님, 아까 사인하신 서류 기억하시죠? 수술비 1억 언제 갚으실래요? 동서, 제발. 우리 지금 당장 갈 곳도 없어. 보증금 다 날려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조금만 봐줘. 봐달라고요? 20년 전에 제가 1억 빌려달라고 했을 때 형님이 뭘 하셨죠? 능력 없으면 애 낳지 말아야지 하셨죠. 저 똑같이 돌려드립니다. 능력 없으면 수술시키지 말으셨어야죠. 그때 아주버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수씨, 동생아, 내가 잘못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무능해서, 내가 병신 같아서 저 자식 단속 못하고 어머님 모시지도 못하고 제발 한 번만 도와다오. 남편이 흔들리는 눈빛으로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의 저런 비굴한 모습은 난생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금 흔들리면 20년의 세월이 헛수고가 됩니다. 아주버니, 일어나세요.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시모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믿었던 장소는 도박꾼의 알코올 중독자. 든든했던 며느리는 빈털터리. 무시했던 둘째 며느리는 저승사자보다 무서운 채권자가 되어 돌아왔으니까요.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저는 지수의 연구실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엄마, 다 갔어? 응, 갔어. 민준 오빠 아까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너 나 좋아했냐? 이러더라. 기가 차서. 미친놈. 약이 덜 깼나 보네. 근데 엄마, 나 좀 씁쓸해. 왜? 복수가 시원하지 않아? 아니, 시원은 한데 저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돈 1억에 인생을 저당 잡히고 허영심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결국 남은 건 빚더미랑 망가진 몸뚱아리 뿐이잖아. 불쌍해할 거 없어. 다 본인들이 선택한 길이야.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길을 온 거고 너는 네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고 나는 내 악착 같음으로 널 지켰어. 그거면 돼. 그래. 엄마 말이 맞아. 아, 참. 어묵과에서 연락 왔어. 큰아빠가 병원비 분할 납부 신청했대. 5년 상환으로. 5년? 텁도 없지. 이자 꼬박꼬박 받으라고 해. 하루라도 밀리면 바로 압류 들어간다고 전하고. 알았어. 우리 엄마 진짜 독하다. 독해야 살아남지. 세상이 어떤 곳인데. 퇴원 수속을 밟는 날은 유난히 날씨가 화창했습니다. 병원 원목과 창고 앞은 번호표를 뽑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형님과 아주버니가 서 있는 곳만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했죠. 저는 근처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거 계산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무슨 특진비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의료보험 되는 거 맞아요? 보호자님, 설명드렸잖아요. 간이식 수술은 비급여 항목이 많습니다. 그리고 1인실 사용하셨고요.
식대랑 감정비 포함해서 총 1억 4,500만 원입니다. 저번 중간정산 때 납부 안 하신 금액까지 합산된 겁니다. 1억 4천? 여보, 어떡해? 우리 지금 당장 융통할 돈 없잖아. 카드 한도 초과야. 대출도 막혔고. 그때 제가 다가갔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리자 형님은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동서 왔어? 이거 좀 봐봐.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 지수한테 말해서 좀 깎아달라고 하면 안 돼? 직원 할인 같은 거 있잖아. 형님, 병원이 동네 구멍가게입니까? 깎아달라고 하게? 얘야,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지 않으냐. 네가 좀 내주고 나중에 우리가 갚으면 안 되겠냐? 내가 콩이라도 팔아서 갚으마. 콩 팔아서 1억 5천 원 언제 갚으시려고요? 어머님, 제발 현실 좀 직시하세요. 그리고 여기 진료비 연대 보증서입니다. 연대 보증? 이게 뭐야? 내가 이걸 왜 써? 저기요, 저는 더 이상 병원비 지불 능력 없습니다. 이분들이 보증 안 서면 바로 퇴원 조치해 주세요. 인거 다 빼시고요. 보호자님, 지금 퇴원하시면 환자분 위독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진행할까요? 네, 돈이 없는데 어떡해요. 법적으로 가족인 형님네가 책임지시겠죠. 아주버니, 들었죠? 아주버니가 여기 사인 안 하면 민준이 당장 길바닥 나앉습니다. 야, 너 미쳤어? 우리 보고 1억 5천을 뒤집어 쓰라고? 간단해요. 여기 사인하면 병원에서 치료 계속해주는 거고 나중에 돈은 아주버니랑 형님한테 청구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제때 못 갚으면 신용불량 등재는 기본이고 아파트 월급 가재도구 싹 다 압류 들어갑니다. 뭐? 압류? 야, 너 우리 죽일 작정이야? 살려드리는 거잖아요. 퇴원한 민준이는 휠체어를 타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고 손은 알코올 금단 현상 때문에 덜덜 떨리고 있었죠. 그토록 자랑하던 미국 유학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병든 노숙자 꼴이었습니다. 아이씨, 담배 없어? 미쳤어? 간이식 받은 애가 무슨 담배야? 죽고 싶어? 몰라. 머리 아파 죽겠어. 작은 엄마, 차 가져왔어? 벤츠 탄다며. 태워줘. 민준아, 너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니? 내 차는 사람 태우는 차야. 짐짝은 용달차 불러서 가라. 저는 주차해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아주버니가 택시를 잡으려 손을 흔들고 있었지만 휠체어와 짐 보따리를 본 택시들은 무심하게 지나쳐 가더군요. 그리고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수와 함께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다음 달에 있을 해외 학회 준비로 바빴지만 오랜만에 엄마랑 데이트한다며 시간을 냈죠. 엄마, 지난주에 외래 진료 보는데 누가 왔는지 알아? 누가 왔는데? 민준 오빠. 걔가? 왜? 몸이 또 안 좋아? 응, 수치 다시 튀었어. 몰래 술 마셨더라고. 간 수치 300 넘어서 입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돈 없다고 그냥 약만 타갔어. 구제불능이네. 근데 더 웃긴 건 큰엄마가 같이 안 왔어. 혼자 왔더라? 꼬질꼬질한 패딩 입고. 나한테 5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길래 그냥 차비하라고 줬어. 잘했어. 적선하는 셈치고. 그때 라운지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아줌마.
청소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내 구두에 뭘 튀었잖아.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급하게 하느라 죄송합니다.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유리창 너머를 봤습니다. 화장실 앞 복도에서 한 중년 여성이 젊은 여자 손님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빌고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파마머리, 낡은 유니폼, 굽은 등. 형님이었습니다. 지수도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어? 큰엄마네? 그러게. 식당 일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더니 결국 건물 청소하는구나. 형님은 손님이 던진 휴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누군 줄 알아? 하고 소리 질렀을 텐데 지금은 그저 죄송합니다만 연발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일 뿐이었습니다. 손님이 가고 나서 형님은 대걸레를 빨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는 게 보였습니다. 가서 아는 척할까? 아니, 하지 마. 비참할 거야. 그냥 모른 척 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그래, 너 말이 맞다. 소문에 의하면 그들의 삶은 처참했습니다. 반지하방은 곰팡이가 슬어 시모의 천식은 더 심해졌고 민준이는 방구석에서 인터넷 도박에 빠져 아주버니가 벌어오는 일당을 몰래 훔쳐 탕진한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매일 밤 술 취한 민준이와 싸우고 시모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라며 신세한탄만 한다더군요. 하지만 가장 큰 비극은 돈이 없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혐오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시모는 민준이를 볼 때마다 네가 내 인생 망쳤다고 저주하고 민준이는 할머니가 오냐오냐 키워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대들고 형님과 아주버니는 서로 네 탓이다라며 매일같이 전쟁을 치른다고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지만 그들은 이미 남보다 못한 원수였습니다. 반면 저와 지수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지수는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이 대박을 터뜨려 차기 병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퇴근길에 치킨을 사들고 왔습니다. 여보, 나왔어. 지수는? 아직 병원이지. 오늘 당직이라 못 들어온대. 그렇구나. 참, 아까 형한테 전화 왔었어. 또 돈 빌려달래? 아니, 민준이 다시 입원했대. 복수가 차서 숨도 못 쉰다고. 응급실 갔는데 보증인 없으면 입원 안 시켜준다고 다보고 와달라고. 저는 식탁을 닦던 행주를 내려놓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우물쭈물했죠. 그래서 간다고 했어? 아니, 못 간다고 했어. 당신한테 허락받기 전에는 절대 안 움직인다고. 그리고 솔직히 나도 이제 지쳤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 잘했어. 당신 이제야 가장 노릇하네. 근데 마음이 좀 그렇네. 족하잖아. 마음 아픈 건 이해해. 근데 여보, 냉정하게 생각해봐. 우리가 가서 보증서 주면 민준이가 살까? 아니, 수술비도 누가 내? 우리가 내야 해. 그럼 우리 노후는? 지수 결혼 자금은? 걔네 도박빚 갚느라 다 날릴 거야? 알아. 그래서 안 간다고 했어. 그냥 형 우는 소리 듣는데 20년 전 우리 모습 생각나서 그때 우리가 딱 저랬잖아. 그래. 그러니까 잊지 마. 그때 그들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동정은 사치야.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치킨 박스를 열었습니다. 닭다리 하나를 제 접시에 놓아주더군요. 먹자. 식겠다. 우리는 조용히 치킨을 먹었습니다. TV에서는 주말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고 거실은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지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이가 결국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다고요. 치료를 포기한 거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만큼 몸이 망가져서. 형님과 시모가 병원 복도에서 통곡을 했다지만 지수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절차대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괜찮아. 미움도 없고 원망도 없어. 그냥 환자 중 한 명일 뿐이야. 그래, 고생했다, 우리 딸.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한강다리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지수를 업고 울면서 건넜던 그 다리. 이제는 제 소유의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권선징악, 사필규정. 거창한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 그리고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 그 단순한 진리를 깨닫는데 20년이 걸렸을 뿐입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어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서요. 나 자신, 그리고 내 딸 지수. 우리 정말 잘 버텼다. 승리를 위하여. 씁쓸하지만 달콤한 와인 향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쟁취한 인생의 맛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세요? 여기는 서울이고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